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활 심부름 대행업체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한 심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결혼식 하객이나 부모님 대행도 해주고요. 하기 힘든 사과를 대신 해준다거나 연인에게 이별 선언을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대행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하는군요. 어느 정도 비용만 되면 의뢰인이 원하는 어떤 역할이든 대신 해준다는 것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심부름 업체에서 부모님에게 안부 문자와 선물까지 하는 일명 효도 대행 서비스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는 이것입니다. 심부름 업체의 효도 대행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아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0%대도 무너져서 20%까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그 수직 추락 중이라고 하는 박근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 20%대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6일, 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날보다 0.4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20%로 추락했습니다. 20%대. 네. 부정평가는 전날보다 0.6%포인트 높아진 62.6%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네.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2.6%. 그렇죠. 네. 부정평가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붕괴됐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40%의 콘크리트 지지율,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연말 정산 논란과 또 1월 23일 불통 인사가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마저 깨지고 20%로 붕괴하자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TK 지역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지지율 폭락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는데요.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 청와대 입장이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및 자동 응답 방식으로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혼합 방법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전화 면접 방식은 19%, 자동 응답 방식은 8.1%였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였으며 표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전문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요. 한 네티즌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레임덕이라니 국민을 이기려고 드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을 비판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노무현 정권 3년 차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있었다. 좀 더 지켜보자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 문제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주영 의원은 해수부 장관이었죠. 네. 그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요. 진행자의 세월호 인양에 관한 질문을 듣고 인양을 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 기술 검토가 끝나면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국가의 세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인양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인 이지성 씨는 세월호 유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차디찬 바닷속에 지금도 수장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인양을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보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주영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던 시절에 유족에게 세월호 인양에 대한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돈 들어간다고 인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외국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적 망신이다. 그럼 천안함은 왜 인양했나라면서 인양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요. 다른 네티즌은 인양하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 돈이면 현재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 수천 명을 살릴 수도 있다. 더 이상 세월호에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인양 반대 입장을 폈습니다. 네, 찬반 양론이 팽팽하군요. 그렇습니다. 마취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를 성폭행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의사가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 의사가 출소한 뒤에 다른 병원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네티즌들이 발칵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과 의사 A씨는요. 2007년 5월 경남 통영의 한 내과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에게 진통제와 체면 진정제 등을 투약한 뒤에요. 네. 성폭행했습니다. 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나 더 여성들을 가늠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지방 소재 모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A씨뿐만 아니고요. 다른 의사 B씨도 2012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 유도제를 넣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네. B씨 또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가 유지돼 향후 의료 행위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를 일으키고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이 다시 의료 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현행 의료법 제8조에는요.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서 허위 진단서 작성, 또 낙태, 사기, 환자의 비밀 누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법률로 단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죠.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의사를 믿고 몸을 맡겼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보통의 성폭력보다 더 악독한 행위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나라면서 현행 법률을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성폭력도 아니고 의료 행위를 빙자해가지고 한 그렇죠. 성폭력이니까요. 네. 네.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파문을 일으키는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이게 아주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 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요, 박태환 씨가 주사제를 맞았다는 것을 사실로 보고 또 박태환 씨와 그 병원 측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네. 박태환 전담팀에 있었던 측근도요. 박태환 씨가 국내에 체류할 때마다 클리닉을 수차례 이용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맞은 네비도라는 남성 호르몬 주사제는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육상, 수영, 사이클 종목의 선수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반도핑 기구에 1호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네비도는 제품 주의사항 상단에 이 약을 이용할 경우
도핑 시험에 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게재돼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병원과 박태환 씨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네. 실정입니다. 그 전문가들은요,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박태환 선수가 선수 자격을 4년 정도 잃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와 선수가 서로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안타까움과 실망이 공존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감기약도 조심해서 먹는 게 그 운동 선수들인데 아무 의심 없이 주사를 맞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잘못을 이야기하고 반성해라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몰라서 그랬다는데 4년간 선수 자격 정지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박태환 선수의 선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심부름 업체의 효도 대행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거나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효도를 대행한다고요? 효도를 대행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95번님 의견이시군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이 필요로 할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8050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네, 심부름업체의 효도 대행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내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주 중반 다소 여유로운 퇴근길인데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강 서쪽으로 가는 길에 이동량이 더 많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 구간,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각각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반대쪽으로는 난지나들목에서 양화대교, 서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양방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부터 창동교까지 부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025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고 하죠. 그만큼 미래 세대인 청소년, 청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오늘 토크 콘서트를 주최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예, 많이 다른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팟캐스트로 이렇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해 오셨습니까? 토크 콘서트를. 최근에 이제 좀 시작을 했고요. 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네. 청소년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낮은 목소리들을 좀 들어보고자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도 참여를 했습니까? 예, 지금 한 몇 차례 사전 녹음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청소년들이 매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그 콘서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본드 중독이 됐다가 예. 음악 밴드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 그 청소년 밴드하고 본드가 밴드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좀 교육하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에서 청소년 문제를 전담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형사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콘서트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정말 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깊이 빠져들게 됐는지 예. 그 가운데에서 또 다시 헤어나기 위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 예. 사회, 가정에, 학교에게 정말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네. 그런 얘기 좀 해보시니까 좀 길이 보이던가요? 도대체 왜 이런 위기 상황에 왔다고들 그 얘기를 하던가요? 거기서 오늘 콘서트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계속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보면 네. 문제가 청소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 청소년 바깥에 있다는 거를 오히려 발견을 했습니다. 네. 부모들에게 있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있고 우리 사회에 있다. 네. 학생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청소년들의 지금 어려운 것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것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들어주지 하는 것이 않는다. 문제고 들어주는 대신에 어른들이 그리고 성인들이 자신의 과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야단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청소년들의 그 답답한 심정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탈로 나가고 때로는 비행으로까지 그렇게 나가지 않느냐 하는 네.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그 건 1등을 이렇게 따로 있지 이런 거 가지고 1등 하면 됩니까? 뭐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도 사실은 네. 1위입니다. 자살률 전체가 뭐 OECD 국가에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각박해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더 키우는 네. 그런 쪽으로만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한국 사회는 상처 사회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네. 상처 투성인 것 같고 그렇게 각박해지는 상황에서 아직 여리고 우리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성인이 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거친 사회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앞에 자살 말씀도 하셨지만 또 이 범죄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범죄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호기심에서 또는 아무도 자신에게 주목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것을 범죄를 처벌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 그것을 이게 이제 성인이 또 아니기 때문에 교정하고 교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청소년 전반에 대한 문제, 네. 청소년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걸 찾아야 되고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비행이나 범죄로 나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청소년이 지금 비행이나 범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아주 위기 상황에 있다는 위기 것을 상황이 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 있으면서 이 청소년들이 일탈로 나가게 되는 과정이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자신들을 아무도 이해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점. 네. 그리고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것이 자기들의 상황에
지금 청소년들의 입장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기준과 잣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를 좀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학교 폭력이니 무슨 뭐 본드 중독이니 뭐 게임 중독이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심각한 양상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 저 IS라고 있죠. 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거기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 가담한 것으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이 결론이 나고 있는데 김모군. 예. 이 김모군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그래서 학업도 중단하고 그래서 아주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예,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나 네. 그 이제 뭐 비행 소년으로 나가거나 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과거에 피해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아하. 피해를 당했다가 그게 자기가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울분이나 뭐 욱하는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는데 그게 통하더라는 거죠. 네. 한번 때리고 뭐 돈을 뺏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그래서 피해자로 있던 사람이 가해자로 변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김군 같은 경우도 그런 어린 시절에 이제 경험이 제대로 치유되거나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IS를 찾아갔겠느냐. 라고 이제 동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해서는 안 될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겠죠.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다가 이제 욱하다가 이제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오늘 그 콘서트에서도 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제가 아주 좀 인상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한참 이제 본드에 중독이 됐다가 이제 이걸 좀 끊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울 증세가 나타나고 이게 뭐 그래요? 그 금단 현상 같은 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괴로워하는데 이런 환청이 들린답니다. 네. 나는 쓰레기다. 너는 쓰레기다. 아무 쓸모가 없고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될 존재다 하는 그런 환청이 계속 들린다고 해요. 그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부모님이 또는 학교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제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막 쏟아냈던 야단치고 얘기거든요. 뭐 욕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아주 고스란히 상처로 박혀 있어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재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이 생각들이 환청으로 들리고, 그러면서 자살 충동까지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아주 이 연약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나쁜 결국 어른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이 친구들의 그 재활 여부 문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뭐 가출도 하게 되고요. 범죄 유혹에도 빠져들고, 심지어는 뭐 성매매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큰 문제죠. 뭐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훨씬 더 심한 범죄까지. 특히 이제 약이나 본드 흡입 같은 걸 하면서 환각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기억도 못하고 뭐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뭐 흉악한 이런 행위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은 가출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가정으로부터 탈출이라고 표현합니다. 탈출. 가정이,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가 훨씬 더 자기가 지금 현재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뭐 어디론가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가출로 나타나고, 그런 범죄 행위로 그 다음에는 뭐 이어지기가 쉬운 거죠.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행복하다면 뭐 그렇게 일탈로 이어지겠습니까? 행복지수 조사사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행복지수 엄청 낮아요. 상당히 뭐 낮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봐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청소년들은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까 환청 같은 게 들린다고 얘기하면서 뭐 쓰레기라든지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든지 이런
이런 얘기가 환청으로 들릴 정도로 그만큼 자존감을 손상 입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런 그 청소년들한테 특히 위기에 처해 있거나 비행이나 범죄로 나간 청소년들은 난 더 이상 이제는 이 사회에서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뭐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네. 네. 그 청소년들도 다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하고 이제 같이 콘서트를 했던 그 밴드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아픈 과정을 극복하고 이제 밴드를 통해서 자살 예방 치유를 위한 캠페인도 하고 많은 청소년 또래 청소년들에게 네.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가 어떻게 헤어나오게 됐는지 그렇지. 예. 어떻게 다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까지 해주는 강연까지 하는 이런 예.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그 자존감을 찾게 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해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존감이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셀프 이스팀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말이죠. 예, 예. 이 처음에 그냥 자존심이라고 번역을 했더니 예. 이 프라우드하다는 말하고 혼돈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중요한 존재이고 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남들에게도 뭔가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겠죠. 그런데 도저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말이죠. 그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나는 쓸모가 없느니 어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왜 이렇게 자존감이 손상되는 이런 아이들이 되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이게 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뭐 10대일 텐데 대체로 네. 한 10여 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스스로 깨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주 연약한 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렇지가 이제 못했던 거죠. 네. 청소년 문제는 뭐 저도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의 타고난 소양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마음껏 하게 하면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아주 규격화돼서 예, 예. 무슨 시험 공부를 하라는 둥, 무슨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둥, 아니 대학교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세상에. 예, 예. 스위스는요 대학 진학률이 30%도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줄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기성세대의 너무 잣대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그 저희하고 이제 공연을 같이 했던 그 청소년 같은 경우도 예. 그 본드 흡입을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는 사회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뭔가 벗어나고 이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했는데 공연을 하고 음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네. 감동을 하고 자기가 말을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해 주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다. 쓸모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자기가 발견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오늘 찾아온 그 청중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생각으로 왔다가 자기가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밴드를 좋아하는가요? 음악을 좋아하던가요? 원래 처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친구들은 아니고 그냥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싫기만 했던 그랬었는데 이제 한 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음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고 자살 충동에서도 벗어날 것이고요.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지도를 해주지 못했다. 최근에 군에서도 왜 적응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또 그중에는 이제 안타까운 이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청소년기의 그렇죠. 연장선상 아닐까요? 그렇죠. 군을 가는 것도 이제 청소년기를 막 벗어나자마자 네. 또는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졸업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이 청소년기에 좀 안전하게 스스로가 보호되고 네. 그 가운데에서 자기 꿈을 제대로 펼쳐나가면서 그냥 아주 긍정적인 힘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마 전혀 그런 문제는 안 생길 텐데 계속 상처받으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다시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통계상으로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빠져 있고 비행이나 범죄로 나간 청소년들이 거의 100만에 이릅니다. 100만? 예. 와. 근데 아마 청소년들 숫자가 한 700만 명 정도 그렇죠. 된다면 그중에 예. 100만이라는 말씀이죠. 예. 너무 많네요. 그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제일 아주 그 험한 어떤 비행이나 범죄로 나가는 그 연령대가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 예.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뭐 대학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줄어들고. 사춘기가 빨라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예. 중학생 때로 빨라졌어요. 예. 중학교 2학년이면 뭐 아주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에서 남침을 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이 돌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그때부터 지금 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많은 인원이 또 사회로부터 빨리 보호받고 구제를 하지 못하면 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뭐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제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줄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우리 사회 또 가정, 학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학교가 제공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학생들의 설문을 해보면 우리한테 교육하거나 강좌 뭐 이런 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놔두고 네. 제발 학부모님들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뭐 자녀들한테 뭐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다 자식들한테는 상처가 된다는 거고 뭐 20년, 30년 전에 낡은 기준으로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꾸 일탈로 나가게 된다. 네. 그냥 차라리 학부모들은 그냥 가만히 청소년들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차라리 잘 들어주고 가만히 기다려주기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한 거는 청소년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른들이 이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면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아동복지법이나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도 좀 내고 있는데. 예. 어떤 내용들을 좀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위기에 처해서 비행이나 범죄로 나간 청소년들이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해서 네. 좀 여러 가정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활을 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법안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정에서 이제 다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나 국가가 이 함께 힘을 합해서 좀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청소년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청소년들은 뭐 교육을 받는 시기니까 저는 교육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한 60% 내지 70%는 대학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직업 교육을 다 통해서 전문가로 양성을 해가지고 대성을 시키자.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일찍부터 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만들어 주느냐. 대한민국은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좀 참 너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네.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좀 자연스럽게 네.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네. 신뢰를 해주고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송호창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도 만드시고요. 또 그렇게 제도 좀 만들어주시고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심부름 업체의 효도 대행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0743번님, 효도 대행은 부모님을 더 슬프게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 아닐까요? 이유 없이 스마트폰 들여다볼 시간에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901번님께서는요. 효도 대행업체를 알아보고 이용하기보다는 그 정성으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